토요타가 2022년형 뉴 캠리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시승차를 준비했죠. 카랩이 준비한 시승차는 캠리 X, S, E 트림이에요. 작년 초에 스포츠 에디션으로 200대 한정 판매했던 걸 이번에 정식으로 출시한 거죠. 토요타 엠블럼에 파란 후광이 더해졌네요. 맞아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품었어요. 캐치프레이즈도 와일드 하이브리드예요. 외관을 살펴보면 안 그래도 날카롭게 생긴 캠리 디자인에 스포티한 터치를 더해서 보다 과격해진 인상이랄까요? 게다가 바디 컬러는 빨간색이에요. 신호에 걸려 있으면 길 건너던 사람들이 한 번씩 눈길을 주곤 하더라고요. 2022년 신형이지만 이전 스포츠 에디션과 달라진 부분은 크게 없어요. 앞범퍼 양쪽 공기 흡입구, 검은 부위가 넓어진 부분이나 하단에 크롬 장식이 양쪽 끝까지 이어진 점, 그 정도가 달라진 정도죠. 옆모습은 기존과 똑같아요. 낮은 벨트라인 덕에 넓은 창문을 확보한 게 특징이죠. 실제로 실내에 앉아있으면 넓은 창문 덕분에 개방감이 뛰어나요. 뒷모습 역시 스포티한 터치를 가미했어요. 리어램프 아래로 길쭉한 검은 장식도 그렇고요. 범퍼 아래로 보이는 디퓨저 영상도 그래요. 근데 잠깐만요. 하이브리드임에도 스포티한 외관은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쪽에 2구로 빠져나온 배기구도 되게 멋있게 잘 빠져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 이거는 마감을 덜 한 것 같은데요? 이상해. 실내는요, 기존 캠리와 다르게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예요. 대시보드 트림도 메탈릭한 느낌을 자아내는 플라스틱 파츠를 붙였네요. 변화한 부분도 보이네요. 플로팅 타입으로 바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예요. 화면 크기도 9인치로 커졌어요.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부분이긴 한데 요즘 경쟁 모델들이 엄청 크고 쨍한 디스플레이를 품었잖아요. 캠리에 들어간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해상도도 그렇고 라미네이팅 처리도 안 돼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유선으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기어 레버는 드드득 드드득 앞뒤로 크게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컵홀더 뒤로 열선 시트 버튼도 보여요. 아쉽게 통풍 시트는 빠져 있어요. 시트는 가죽 질감이나 쿠션감이 좋아서 몸에 착 감기고 편해요. 근데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아요. 방석 높이를 조금만 낮췄어도 훨씬 좋았을 거예요. 전동 시트는 운전석만 넣어줬어요. 조수석은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죠. 네, 캠리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나왔는데요. 역시 카랩이 촬영할 땐 뭐죠? 비가 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캠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요, 엔진이 178마력을 내고요, 모터가 120마력을 냅니다. 합산 출력은 211마력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둘이 합치면은 200마력대 후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합산 출력은 211마력이라는 거죠. 토요타 하이브리드 방식이 직병렬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거의 모터가 힘을 보태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높은 힘이 필요하거나 고속으로 달릴 때는 엔진이 그때서야 개입을 합니다. 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의 특징적인 점이 좀 있죠. 일반 차랑 좀 다르게 이 차에는 변속기가 따로 없어요. 엔진이 개입할 때 RPM을 조절해 가면서 힘을 보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악셀레이터를 살짝 깊게 밟아보면 엔진이 개입할 때 이질적인 느낌은 없어요. 근데 엔진의 RPM이 확 튀면서 소리가 웽 하면서 들어오니까 차 속도는 조금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소리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가 붙기 때문에 약간 이질적인 느낌은 있어요.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는 뭐 동력 전달도 굉장히 매끄럽고요, 출력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하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시내 구간을 달릴 때는 출력이 좀 넉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게 120마력의 강력한 모터가 초반에 토크를 확 몰아주니까 초반에 오히려 가속감이 답답한 걸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정말 부족함 없는 파워트레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고속도로에 올라서 속도를 좀 많이 높이시면은 그때서는 좀 지치는 기색이 역력해요. 아무래도 전기 모터의 특성도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좀 지치는 게 특징이고요. 엔진도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힘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속의 영역으로 올라갔을 때는 좀 답답함을 느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개선된 점이 또 하나 있죠. 반자율 주행 기능인데요. 지금 이 캠리 하이브리드에는 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도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지금 여기는 시내 구간이라서 막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아까 출근길에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차선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차와의 간격 유지나 차선 중앙 유지를 잘 해주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차선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비가 많이 내려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막혀가지고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도 다 지원해 주니까 엄청 막히는 출퇴근길, 뭐 올림픽대로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 편하더라고요. 지금 캠리 하이브리드의 하체 세팅은요, 앞에가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뒤쪽이 WC1이에요. 보통 이런 차들은 앞에 맥퍼슨 방식이고 뒤에 잘해봐야 멀티링크 방식을 쓰죠. 게다가 WC1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앞쪽에 쓰고 뒤쪽은 멀티링크로 쓰는 뭐 그 정도 방식이 일반적인데, 캠리는 독특하게 앞은 맥퍼슨 스트럿, 뒤쪽이 WBC1이라는 거죠. 구조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WBC1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방식이긴 해요. 위아래 암도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독특한 하체 구조를 가진 캠리 하이브리드 승차감은 좀 어떻냐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을 추구해요. 토요타 차들이 대체로 좀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걸 기반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좀 위주로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출퇴근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태우고 어디를 놀러 가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세팅이죠. 아까 시내 구간을 빠져나올 때도 과속방지턱이나 어떤 요철들을 지나갈 때도 거의 다 걸러서 실내로는 전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일상적으로 누리기에는 정말 더없이 편안한 세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차를 타고 또 안 달려볼 순 없겠죠. 후륜 서스펜션이 WC1이니까 약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무르다고 해도 좀 잘 지탱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어요. 지금 비도 오고 노면도 많이 젖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일단 스포츠 모드를 바꾸고,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데 계기판에 그냥 저 차 아래쪽으로 약간 빨간 줄 살짝 그어진 거?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악셀레이터를 밟아보면 악셀레이터 반응이 좀 살아나는 거? 하체 세팅은 따로 달라지는 게 없고요. 이 상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노면이 많이 젖어 있어서 속도를 확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독특한 하체 감각이다. 이 하체 세팅이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코너링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트 포지션은 약간 높거든요? 근데 무게중심은 되게 낮게 느껴져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에 적용된 플랫폼이 토요타의 새로운 플랫폼 TNGA 플랫폼이잖아요. TNGA 플랫폼 자체의 특성이 저중심 설계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하체 세팅이지만 이런 코너를 깊게 돌 때도 차가 기울어질지언정 무게중심이 낮으니까 그런 것도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코너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체가 이렇게 부드러운데 불안한 감각이 전혀 없달까요? 차체가 기울어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악셀레이터를 깊게 밟으면 여지없이 언더스티어가 발생합니다. 코너를 돌기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인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하체는 괜찮은데 타이어가 좀 많이 미끄러지는 것 같거든요. 노면이 지금 많이 미끄러운 탓도 있겠지만 지금 이 차에 끼워져 있는 타이어가 브리지스톤 투란자 EL440이고요. 사이즈는 235, 45, 18인치예요. 앞뒤 사이즈가 똑같고요. 아무래도 타이어 자체의 특성이 좀 시내 주행에 잘 맞게 세팅된 그런 타이어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깊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아무래도 감당하기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이 차 트림이 XSE잖아요. 이전에 스포츠 트림을 메우는 트림이니까 아무래도 타이어는 좀 더 스포티한 같은 브랜드의 포텐자 시리즈로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이 와인딩 길이 언덕이 꽤 심한 경사길인데 이 모터랑 엔진의 조합, 출력도 그렇고 와인딩에서 달리기는 꽤 괜찮은 출력인데요. 하체 세팅도 참 마음에 들고요. 캠리는 패밀리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2열의 공간이나 승차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예요. 일단 공간을 보면은 제 키가 188이거든요 머리 공간도 이 정도면은 제 기준에는 약간 꽉 끼는 정도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게 앉을 수 있을 만한 머리 공간이고요. 무릎 공간도 이 정도면은 넉넉한 편입니다. 물론 같은 D세그먼트에 있는 패밀리 세단들 경쟁 차종을 보면은 같은 휠베이스를 가지고도 캠리의 무릎 공간은 조금 타이트한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은 아니고요. 승차감은요, 캠리 자체가 애초에 부드러운 세팅의 하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어떤 유철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이 되게 부드럽게 잘 넘겨줘서 2열 승차감은 이 정도면 되게 좋아요. 부모님을 모실 때도 아이를 태울 때도 불만이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승차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캠리 하이브리드에는 편의 장비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경쟁 상대들은 2열에 편의 장비가 엄청 막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는 여기 썬바이저도 없고 뒤에 송풍구 있고 USB 포트 2개 있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뒷자리에 열선 시트도 없어요. 이건 진짜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2열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 또 한 부분 있어요. 여기 보면 2열 암레스트를 꺼낼 수 있거든요. 손가락을 쑤셔 넣기도 쉽지가 않아요. 홈이라도 파주지. 이거를 심지어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통 떨어진다니까요. 패밀리 세단인데 2열에 이렇게까지밖에 신경을 안 썼다는 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오늘 시승한 캠리 하이브리드 연비는요, 리터당 14.3km를 기록했어요. 시승하는 동안 150km 정도를 주행했고요. 복합 공인 연비인 리터당 17.1km보다 적게 나왔어요. 산길을 가속 페달 꾹꾹 밟아가면서 탄 걸 감안하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훨씬 더 좋은 연비가 나올 걸로 기대돼요. 경쟁 모델 대비 부드러운 승차감과 검증된 내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캠리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요, 시승차 캠리 하이브리드 XSE 트림 기준 가격이 4,357만 원이에요. 가격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품성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